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대학별고사 일정이 겹칠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9월에 원서를 쓰는데 같은 날에 써놓은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이런 학생도 있더라고요. 시간대가 동일한데 뭐 체제가 있거나 없거나 아니면 최저학력 기준이 달라서 어느 쪽은 높고 어느 쪽은 낮은 경우에 이제 써놓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경우에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겹치지 않게 쓰는 게 맞는데 이렇게 겹치게 썼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대학별고사 응시하는 게 맞을까요? 근데 이제 보통 학생들이 그 시간을 중복해서 두 개를 지원하는 경우는 드물죠. 수능 최저 기준을 맞췄을 때와 맞추지 못했을 때를 나눠가지고 보통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친구들이 오정훈 선생님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가채점 결과에 대한 어떤 등급 컷이 여러 기관들이 제공이 되면은 그러니까 너무 본인이 낙관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게 아니고 좀 이런 결정을 할 때는 좀 신중하게 뭐 말씀하신 대로 평균을 내보거나 아니면 최대값이나 최저값을 빼고 고민을 해보거나 이런 관점에서 결정을 하는 게 지혜로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뭐 저는 뭐 당연히 합격 가능성이 우선이죠 이제. 그러니까 두 개 대학이 동시에 이제 같이 중복되었다고 했을 때 어느 대학에서 높은지 예를 들면 수능 최저 기준을 요구한다고 하면 제가 맞췄단 말이에요. 맞춘 대학에 또 가는 쪽이 낫죠. 만약 수능 최저 없는 대학이 있다고 하면 그래서 두 개 대학을 비교했을 때 가능 합격 가능성이 높은 쪽의 대학을 선택하고 예를 들면 면접이 있는 전형에서 1단계 통과됐습니다. 어느 전형은 그냥 프리하게 또 보는 전형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1단계 통과된 전형에 참가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합격 가능성을 우선시해서 평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날짜까지 겹쳤다, 또 시간까지 겹쳤다 그러면 뭐 경쟁률 낮은 대학을 좀 더 선호해서 찾아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저는 이제 그 대학별고사를 보는 대학 같은 경우는 자기가 대학별고사를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는 준비 정도에 따라서 판단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올해 수능 같은 경우에 만약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영어 절대평가 상황에서 아주 높게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들이 대체로 좀 무난하게 충족이 됐을 거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대학별고사의 어떤 변별력이 더욱 높아진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내가 다른 학생보다 대학별고사 좀 더 열심히 준비했다라고 생각하면 본인이 이제 그 수능 최저가 충족됐다고 판단되는 대학을 가서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 안 하고 할 수가 없는 게 가채점 배치표는 온점수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수능 성적표가 나오면 온점수는 없고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이 나와요. 근데 실제로 이제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100분위를 그대로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또 일부 대학은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인데 탐구는 100분위 반영하는 대학이 있어요. 아니면 일부 대학은 또 상위권 대학인데요.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탐구는 애들마다 선택이 다르니까 100분위를 또 그대로 쓰면 100분위의 이 등락이 너무 심하니까 그걸 변환하는 표준 점수를 쓰는 대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점수를 반영하는 체제가 크게 보면 4가지 체제인데 이런 복잡 미묘한 또 수능의 반영 비율 또 수리 가나형의 가산점 여부, 뭐 탐구를 가산점하는 이런 것들이 다 복잡 미묘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원점수 배치표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가지고 일부 어머님들은 대학을 간다 안 간다 뭐 이미 축배를 드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이래서는 안 되죠, 오정 선생님. 예, 그렇죠. 지금 아마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듣는 입장, 시청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머리 터지죠. 지금 뭐 가채점한 제가 간결하게 얘기했는데 가채점한 결과도 약간 좀 막연할 수 있는데 막연하죠. 거기다가 표준 점수니 100분이니 또 뭐 환산 점수니 뭐 100분이 변환 점수 이렇게 따지다 보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 가채점한 결과 원점수만 가지고 해석하는 것은 조금 분명하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표점 100분이 나왔을 때 점수차가 10점 차 안팎으로 날 수도 있고 다만 지금 이 시기는 수시 대학별고사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시기이고 대략적인 정시 예측선을 보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는 그냥 큰 틀에서 원점수 상을 보시고 다만 지금의 정도 약간 감 정도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어려운 과목에서 점수를 고득점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실제 성적표 받으면 점수가 자기 점수 좀 올라갈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쉬운 과목에서 좀 널널하게 점수를 좀 많이 받은 경우는 안 되면 나중에 가면 점수가 좀 깎일 수 있다는 정도의 상황만 가지고 지켜본다고 하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도 이제 50점 사회탐구 2개를 만점 맞은 학생이 있는데 이러면 이제 국수 점수가 동일하다는 가정에서 원점수에서 굉장히 높은 데를 보거든요. 근데 자기보다 한 6점 정도 낮은 친구였는데 걔가 표준 점수에서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채점 때는 여기 보고 있던 애가 밑으로 가고 밑에 보고 있던 애가 위로 가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특히 이제 사회탐구 영역에서 그렇게 생각하죠. 과학탐구도 마찬가지고 거기다 올해는 또 영어가 절대평가를 아예 빠져버리니까 국어 수학의 반영 비율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영어가 3등급인 자연계 학생이 국어 수학을 다 1등급 했다고 가정하고요.
고대, 연대, 성대, 한대, 서강대 5개 대학에서 유불리가 다 달라져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올해는 가군에 어딜 쓰고 나군에 어딜 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동 흐름도 있는데 그런 어떤 흐름도 뒤바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뭐 시비의 사례는 나타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점수 높은 학생 일단 높게 돼 있어요. 2차적으로는 큰 틀에서는 그랬는데 다만 이제 모든 걸 이걸로 또 가름하는 세세하게 들어가면 국어를 많이 반영한 대학, 수학을 많이 반영한 대학, 탐구를 많이 반영 대학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섬세하게 또 정밀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뭐 당장 수시 합격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대부분의 재학생들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그걸 먼저 보시고 좀 정밀하게 보실 분들은 뭐 지금 말씀하신 사항까지 고려해서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정시 때는.